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퇴 이후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창업을 하는 것?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 네, 여러 답이 떠오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많은 은퇴자분들과 이야기해보니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노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어때요? 놀라우시죠? 처음에는 저도 의외였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좀 쉴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냥 논다는 게 뭘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혜롭게 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노는 삶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은퇴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세요. 취미 활동 시작하세요. 창업에 도전해 보시죠. 봉사활동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세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지 않나요?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지쳤어요. 그냥 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서울대에서 은퇴자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퇴직 직후 2년 동안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급격하게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여가, 그냥 쉬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만족을 준다고 해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불안은 놀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놀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가까이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쉬세요 라고 하면 어색하죠? 마치 평생 뛰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걸어도 돼라고 듣는 것처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냥 노는 것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일하셨거든요. 이제 좀 쉬실 자격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계속 뭔가 하라고 압박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퇴직금도 받으시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또 무리해서 일을 찾아야 할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천천히 쉬어가시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노는 게 좋다는 말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려면 최소 생활비 20년치가 있어야 한다고요. 계산해 볼까요? 63세에 은퇴하고 평균 수명이 85세라면 22년 더 사시게 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연간 3천만 원, 총 6억 6천만 원, 여기에 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8억 원 필요합니다. 어때요?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 180만 원 연금을 받는다면 부족한 건 70만 원 뿐이에요. 그럼 이 경우 약 2억 원만 있으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을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안심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그건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은 5억이 있어도 불안해하시고 어떤 분은 1억만 있어도 편안해하세요. 핵심은 내 생활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달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실까요?
현재 월 생활비에서 주택비를 빼보세요. 집이 있으시다면 관리비와 세금 정도만 나갑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적게 들어요. 거기에 연금을 빼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나오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소비는 줄어들어요. 옷도 덜 사게 되고 외식도 줄어들고 각종 경조사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적게 써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검소하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과 계획이 그 불안을 줄여줄 겁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은퇴 후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혈압, 혈당, 그리고 근육량. 이 세 가지예요. 근육은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해요. 주 3회 이상은 하셔야 해요. 헬스장 가기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쿼트 20개, 푸시업 10개, 가벼운 아령 운동.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평생 등산만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무릎에 통증이 생겼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등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해요. 그 후 그분이 집에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손주와 뛰어놀 수 있게 됐답니다. 보셨죠? 노년 건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에서 나와요. 등산이나 걷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해요.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TV 보면서 스쿼트 10개씩만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있어야 노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정기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으시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 3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하세요. 병은 미리 발견하는 게 최고예요. 식습관도 중요하죠. 짜고 단 음식 줄이시고 단백질 섭취 늘리세요. 나이 들면 단백질이 특히 중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것들 챙겨 드세요. 건강 관리는 귀찮지만 꼭 필요한 투자예요. 지금 조금 관리하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집니다. 건강한 노년,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이에요. 그냥 논다는 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생활 리듬입니다. 밤새 TV 보고 늦잠 자고 이런 루틴은 무료함과 우울감을 불러와요. 하지만 단순한 리듬만 있어도 삶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7시 산책하기, 아침 식사 후 독서하기, 점심 뒤 낮잠 자기, 오후에 친구와 차 한 잔, 저녁에 가족과 드라마 보기. 이런 식으로요. 특별할 것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만족감이 생겨요. 또 중요한 건 돈 안 드는 놀이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공원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무료 강연 참여하기, 주민센터 탁구장 이용하기. 어때요? 이런 활동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고 돈은 거의 안 들어요. 핵심은 규칙적인 리듬이에요. 매일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패턴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루 종일 그러면 안 되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뭔가 하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침 6시 기상, 30분 산책, 신문 읽기, 아침 식사 10시부터 12시까지 텃밭 가꾸기, 점심 후 낮잠, 3시에 동네 친구들과 바둑,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 보내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가 금방 가요. 그리고 매일이 충실해요.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리듬만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기 싫은 날은 안 해도 돼요. 다만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말고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활력의 비결이에요. 노년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에요. 새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요가, 수영, 그림, 음악, 글쓰기, 무엇이든 좋아요. 핵심은 성취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조금씩 늘어가는 그 느낌, 정말 좋거든요. 또 디지털 기술도 중요해요.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이런 것들 익혀야 해요. 나이 들어서 무슨 핸드폰이야 하지 마세요. 손주와 소통하고 세상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거나 주민센터 강의에 들어보세요. 배움은 여가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줘요. 아,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멋진 거예요. 60세, 70세의 새로운 도전, 정말 멋있잖아요.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실제로 7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7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계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는 것의 장점은 또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어렸을 때 못 배운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라도 시작해보세요.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만 봐도 못 배울 게 없어요. 요리, 운동, 음악, 언어.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집에서 편안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노년의 핵심 태도는 자기애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거울 속 얼굴에 말해보세요. 수고했다. 참 애썼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 가고 싶던 여행지 가보기,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기.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것 하세요. 먹고 싶은 것 드세요. 가고 싶은 곳 가보세요.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 한계는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즐기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제 좀 자신에게 잘해주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또 하나,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때 이랬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는 독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과거는 경험으로 남기고 미래는 희망으로 채우세요. 건강한 자기애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해보세요. 오늘도 화이팅!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잘 논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적 기반, 두 번째 꾸준한 건강 관리,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 여기에 더해서 좋은 관계, 평생 배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더해지면 노년은 정말 풍요로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노는 것, 그게 최고의 지혜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